예, 오늘은 운동량과 충격량에 대해서 공부합시다. 조금 길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뭐 여튼 해봅시다. 일단 물체가 있어요.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가 외부에서 힘을 받지 않으면 이 물체는 운동 상태를 유지해요. 상태를 유지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관성이라고 합니다. 관성. 즉 정지한 물체는 계속 정지하고 있고 운동하는 물체는 힘을 받지 않으면 계속 운동하고 있어요. 근데 일상생활에는 그렇지 않죠. 정지하는 물체는 물론 정지하고 있겠지만 어떤 물체를 굴렸어요. 굴려서 5m/s로 운동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일상생활에서는 이 공은 굴러가다 멈추죠. 결국은 멈춥니다. 멈춘다는 얘기는 이의 속력은 0입니다. 0. 그죠? 자, 이것은 속도의 변화가 있었다는 얘기죠. 속도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은 이게 뭐죠? 가속도죠. 가속도가 있다는 얘기고 이 가속도의 원인은 힘이죠. 힘. 뭐가 원인일까요? 마찰력입니다. 여기서는 마찰력입니다. 됐죠? 그러면 한번 이 가속도를 한번 구해볼까요? 여기서 멈추는 데까지 시간이 5초가 걸렸다라고 하면 자 가속도는요 시간분의 시간 5초 나중 속도 0 빼기 처음 속도 5m/s 그러면 마이너스 1m/s죠. 세케 제곱입니다. 제곱 가속도의 단위죠. 자 여기서 마이너스란 뜻은 뭡니까? 이 마이너스란 뜻은 방향을 얘기합니다. 방향을 얘기하고요. 이 방향은 지금 운동을 이쪽으로 했잖아요. 운동 마이너스가 붙었다는 얘기는 운동 방향의 반대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가다가 멈췄어요. 그럼 힘이 작용을 했는데 힘이 어느 쪽으로 작용했다는 얘기예요? 이쪽으로 마찰력이 작용했다는 겁니다. 운동 방향에 반대로 마찰력이 작용을 해서 멈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오는 것을 누군가가 이쪽으로 밀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다? 마찰력이란 얘기죠. 자, 그러면 잠깐 볼게요. 그러면 이 가속도는 질량분의 힘이죠. 질량분의 힘입니다. 이게 뉴턴이 가속도 법칙입니다. 자, 질량에 반비례해요. 질량이 크다는 얘기는 자, 가속도가 작다는 얘기죠. 가속도가 작다는 얘기는 운동 상태가 작게 바뀐다. 적게 바뀐다. 운동 상태가 적게 바뀐다는 얘기는 운동 상태를 유지한다는 얘기예요. 거의. 이게 굉장히 많으면 이게 굉장히 작아지고 그러면 운동 상태가 거의 안 바뀐다는 얘기죠. 그래서 질량이 크다는 얘기는 크다는 얘기는 운동 상태가 적게 바뀐다는 것은 운동 상태를 유지하기 쉽다는 얘기고 이 얘기는 관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관성의 척도는 곧 질량입니다. 관성이 크다는 얘기는 질량이 크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그래서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운동량에 대해서 좀 해야 되는데 운동량과 충격량이니까 이제 운동량에 대해서 합시다. 운동하는 물체를 나타내는 운동하는
물체를 나타내는 어떤 물리량이 있어요. 이 물리량이 있는데 이것을 운동하는 물체를 나타내는 물리량 중 하나가 운동량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체가 있는데 물리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물체가 갖고 있던 어떠한 양이에요. 질량도 얘가 갖고 있는 양이죠. 속도도 얘가 갖고 있는 양이죠. 가속도도 얘가 갖고 있는 거죠. 운동량이라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예. 이 운동량은 어떻게 정의하냐면 질량 곱하기 속도로 정의를 합니다. 자, 질량이 킬로그램이 단위죠. 속도는 미터 퍼 세크예요. 그래서 질량 곱하기 속도이기 때문에 운동량은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크가 됩니다. 그대로 단위도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운동하는 물체가 질량이 바뀔 리는 없잖아요. 속도가 바뀌어야지 운동량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운동량이 바뀐다, 바뀐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속도가 바뀐다. 근데 속도가 바뀐다는 얘기는 가속도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면 힘이 존재를 해야지만 운동량이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운동량과 뭐가 관련이 되어 있습니까? 운동량의 변화, 운동량이 바뀐다는 것은, 자, 운동량이 바뀐다는 것은 운동량 변화죠. 뭐랑 관련이 되어 있다? 힘이랑 관련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볼게요. 자, 물체가 있어요. 물체가 있는데 얘를 정지하고 있었어요. 처음에 정지하고 있었다가 힘을 밀어요. 그러면 A는 1초 동안 밀었어요. B는 10초 동안 밀었어요. 자, 그럼 1초 동안 밀었다는 얘기는 미는 동안 힘이 작용을 했겠죠. 1초 동안 힘을 작용을 한 겁니다. 그러면 가속하는 시간이 1초란 얘기예요. 1초 동안 가속. 속도가 1초 동안만 변한 거예요. 얘는 몇 초 동안 속도가 변한 거예요? 10초 동안 가속한 거예요. 속도가 늘었다는 거죠. 그러면 A의 속도, B의 속도 중에 어떤 게 더 속도가 클까요? 당연히 B가 크겠죠. 자, B가 크다는 얘기는 얘가 운동량의 변화가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봐. 지금 힘이 작용한 시간이에요. 자, 힘이 작용한 시간과 운동량의 변화는 서로 관련이 돼 있다. 돼 있죠. 자, 아까는 힘과 관련이 돼 있었죠. 지금은 힘이 작용한 시간과도 관련이 돼 있는 거예요. 힘이 크면 운동량의 변화도 크겠죠. 자, 힘이 작용한 시간이 크면 운동량의 변화도 크겠죠.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은 뭐랑 관련이 있다? 힘과 시간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서로 비례하는 거예요. 그러면 곱해주면 됩니다. 힘 곱하기 시간이 곧 운동량의 변화량입니다. 근데 운동량의 변화량이라는 것은 나중 운동량에서 뭘 빼면 돼요? 처음 운동량을 빼면 되겠죠. 나중 운동량과 빼기 처음 운동량의 변화량, 요것이 바로 충격량입니다. 요게 바로
충격량입니다. 됐죠? 충격량과 힘 곱하기 시간이 충격량이에요. 이게 곧 운동량의 변화량이 되는 거죠. 그럼 충격량이 힘 곱하기 시간인데 이게 운동량의 변화량이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이 곧 충격량이 되는 거예요. 예.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이고 힘 곱하기 시간은 운동량의 변화량입니다.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뭐냐? 이게 뭘 얘기를 하는 거냐? 이게 지금 중요한 거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는 겁니다. 왜 중요? 자, 보면 차가 있어요. 차가 이제 열심히 달리고 있어요. 이쪽으로 달리고 있어. 10m/s로 달리고 있습니다. 이게 1000kg이에요. 예. 1000kg인데 얘가 달리다가 어떤 벽에 있어. 벽에 꽝 부딪혔어. 그럼 막 찌그러졌겠죠. 이렇게 찌그러졌겠죠. 자, 그러면 얘의 속도는 0이에요. 0. 멈췄으니까 부딪혔어. 근데 부딪힌 시간이 1초예요. 1초. A 경우 봅시다. 그럼 얘는 자, 처음 운동량이 질량 곱하기 시간이죠. 질량 1000 곱하기 10이니까 10,000 kg m/s죠. 그럼 나중 운동량은 0이죠. 0이니까 1000 곱하기 0이니까 0. 그죠? 예. 그리고 B의 경우는 근데 이게 얘 똑같은 경우예요. 1000kg에 10m/s. 얘가 가다가 벽에 부딪혔는데 벽 앞에 스펀지가 이렇게 돼 있어. 스펀지. 근데 멈출 때까지 시간이 몇 초 걸려면 5초가 걸렸어요. 좀 시간이 걸렸겠죠. 여기 줄어드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러면 역시 처음 운동량 만입니다. 만 kg m/s. 얘는 나중 운동량은 0kg m/s죠. 그러면 이 둘 다 운동량의 변화량, 이게 충격량이죠. 0 나중 빼기 만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만 단위는 kg m/s가 되죠. 자, 운동량의 변화량은 이겁니다. 그럼 충격량은요. A 경우요. 힘 곱하기 시간이 몇 초죠? A의 경우 1초죠. 1초. 이게 마이너스 만입니다. 만. 그럼 F는요. 1이니까 마이너스 만. 단위는 뉴턴입니다. 힘의 단위는. 그러면 마이너스 만 뉴턴의 힘을 받았다는 거예요. 차가. 자, 그런데 이 마이너스의 의미는 뭐라 그랬죠? 운동 방향과 반대. 누가 얘를 이쪽 방향으로 팡 때렸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만 뉴턴으로. 그러니까 멈췄겠지. 그죠? B라는 얘기는 봐. F 곱하기 5초입니다. 5초 만에 멈췄으니까, 스펀지를 깔았으니까 이게 마이너스 만입니다. 그러면 F는 5로 나눠주니까 만을 2000 마이너스 2000 뉴턴이에요. 얘는 2000 뉴턴으로 때렸다는 얘기예요. 누가 더 충격이 더 덜했을까요? 얘가 충격이 덜 했죠. 얘가 충격이 더 많았고, 이 사람은 죽었고, 이 사람은 그나마 살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충격량이 중요한 게 이겁니다. 다음 시간에 그 예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봅시다.